제 이름은 강보리입니다. 올해 20살 풍예현 장터에서 가장 유명한 떡집의 외동딸이지요. 아버지는 이 고을에서 30년째 떡을 찍고 계시는데 손맛 하나만큼은 고을 원님도 인정하는 솜씨입니다. 보리야, 떡도 사람도 똑같다. 치댈수록 쫀득해지고 제대로 익을수록 속이 차는 법이요. 아버지의 입버릇처럼 들어온 이 말을 저는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칭찬인지 핀잔인지 늘 헷갈렸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떡매지라는 건 정말 질색이었다는 거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빨간 홀레복을 입고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가마 안에서 흔들리며 생각했죠. 이게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사실 혼인은 갑작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석 달 전 제가 장터에 떡을 팔러 나갔을 때였어요. 마침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배춘서 도련님이 저희 떡집 앞을 지나가셨죠. 그때 제가 떡시루를 나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도련님의 도포에 떡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이고,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도련님은 떡범벅이 된 채로 멍하니 서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실수였습니다. 빨아들인다니요. 빨래를 해드린다는 말이 그렇게 나와버렸죠. 주변 아낙네들이 킥킥대며 웃었고 도련님은 당황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오. 괜찮소. 원래 떡을 좋아하오. 그 말에 또 웃음이 터졌죠. 도포에 묻은 떡을 좋아한다니요. 아버지가 황급히 나오셔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버지께 등짝을 맞으며 조심성이 없어도 유분수지 하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까요? 느닷없이 배씨 집안에서 중매쟁이를 보내왔습니다. 춘서 도련님이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었다는 거예요. 뭐? 떡을 쏟아부은 게 인연이 됐다고? 아버지는 기절할 뻔하셨고 저는 그저 멍했습니다. 배씨 집안이라면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 아닙니까? 시아버님 되실 배만석 어른은 과거 현감까지 지내신 분이고 집안 채통이 하늘을 찌른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보리야, 이건 내 팔자다. 떡매나 두들기며 살 줄 알았는데 양반댁 며느리라니. 아버지는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떡집 딸이 양반가에 들어간다는 건 마치 매주가 진지상에 오르는 것만큼이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혼례 날짜가 정해졌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가마 밖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배씨 집 대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보리 정신 차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혼례날 저는 붉은 치마 저고리에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들이 웅성거리며 말했죠. 저기 저 떡집 강 노인네 딸이래. 와, 떡은 참 잘하더니 얼굴도 잘 빚었구만. 그 말에 살짝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잠시. 저 멀리 상석에 앉아 계신 배만석 시아버님의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마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쌀 등급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떡집 딸이라니. 반죽만 잘한다고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구나. 그 중얼거림이 제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춘서 서방님이 살짝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아버지 성정이 조금 건조하실 뿐이오. 건조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가뭄인데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일단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혼례 상차림은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화려했어요. 상 위에는 제가 평생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전복, 홍합, 문어가 산처럼 쌓여 있고 각종 나물과 전이 색색깔로 놓여 있었죠. 떡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떡 한 조각 못 먹고 혼례를 치렀으니까요. 그래서 무심코 젓가락을 뻗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기침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며느라. 예, 예. 그 음식은 신랑이 먼저 드는 것이다. 며느리가 먼저 손대는 법이 어디 있느냐?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그런 예법이 있었구나. 떡집에서는 배고프면 그냥 먹으면 됐는데 여기는 먹는 것조차 순서가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는 얼른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춘서 서방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먼저 음식을 집어 제 그릇에 담아주셨어요. 보리각시, 괜찮소. 누구나 처음엔 실수하는 법이오. 하지만 시아버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 이 집 장난 아니구나. 첫날부터 이러면. 앞으로 어쩌지? 첫날부터 혼이 쏙 빠졌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떡집 딸 강보리의 10월드 생존기는 이렇게 첫날부터 삐걱거리며 시작됐어요.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아버님께서 저를 대청으로 부르셨습니다. 대청에 들어서자 시아버님은 손에 오래된 부채를 들고 품평하듯 저를 훑어보셨어요. 며느라. 예, 아버님.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의 품격을 알아야 한다. 그 말투에서 떡집 딸 주제에 라는 말이 안 들리는 게 더 신기했죠. 오늘부터 너를 시험해 보겠다. 옆에 있던 춘서 서방님이 깜짝 놀라 나섰습니다. 아버님, 각시가 이제 막 시집 온 지 사흘. 조용히 하여라. 집안의 기둥이 될 사람이라면 처음에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제 조선 10월드 3단계 관문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님이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내리셨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우스운 것을 하나 가져오너라. 다만 그 우스움이 이 집을 망치지 않고 도리어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철학 수학 문제인가요? 춘서 서방님이 조심스레 말했죠. 아버님, 그건 너무 난해. 그래서 묻는 것이다. 떡집 딸이 머리도 반죽만큼 쫀득한지 보자꾸나.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어디 한번 해봅시다. 떡집 딸이 생각도 찢는지 보여드리죠.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는 고급 책과 서화들이 줄줄이 걸려 있고 안채에는 비단 이불, 옥비녀, 비싼 장신구들, 창고에는 쌀독, 간장독, 기름독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요. 우스운 것 그런데 집안을 망치지 않고 도리어 살리는 것. 그러다 곳간 옆 작은 방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삐걱삐걱 절묘하게 불협화음을 내는 오래된 북.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영감님이 젊을 적 쓰던 북이라던데요. 소리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아서 다들 귀를 틀어막았다던데. 후보 1번. 다음은 뒷마당. 그곳에는 휘어진 장작더미 옆에 다리가 삐뚤삐뚤한 낡은 평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저건 또 뭡니까? 에구 마님, 몇 해 전 홍수 났을 때 떠내려온 걸 영감님이 벌 좀 준 하인들 앉히려고 안 버리고 두신 거래요. 후보 2번. 마지막으로 부엌 뒤에 있던 깨진 뚝배기 뚜껑. 아주머니들이 쑥덕거렸죠. 저 뚜껑은 벌써 10번은 깨졌는데 이상하게도 영감님이 버리지 말라고 하셨지. 우스운 것 투성이입니다. 이 집.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낡은 북을 들고 대청으로 갔어요. 시아버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삐걱거리는 걸 왜 가져왔느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눈치를 보며 말했죠. 아버님, 이 북은 소리도 맞지 않고 박자도 틀리고 두드리면 듣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질 만큼 우스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북이 있어야 합주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에는 학문도 재산도 채통도 모두 높으시지만 누군가는 박자를 틀리고 소리를 엇나가게 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아버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우스운 소리가 있으면 다른 이들이 박자를 맞추려고 더 귀를 기울일 것이고 함께 소리를 맞추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더 하나의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옆에서 춘서 서방님이 입을 막고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각시, 그럼 우스운 북은 우리 집에 줘. 제가 황급히 서방님의 옆구리를 쿡 찔렀죠. 시아버님이 한참 북을 보다가 낮게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우스운 소리라. 이 집엔 요즘 우는 소리만 가득했지. 웃을 줄도 우스움을 견뎌낼 줄도 몰랐고. 그러곤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반이라도 맞았다. 출발이 나쁜 건 아니야.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다음 날 저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불려갔습니다. 며느라. 예, 아버님. 이 집에서 가장 시끄러운 것을 조용하게 만들어라. 가장 시끄러운 것을요? 그렇다. 단, 억지로 입을 막거나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저절로 조용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도 알쏭달쏭한 문제였어요. 시간은 사흘이다. 사흘 안에 이 집안의 시끄러운 것을 조용하게 만들어 보거라. 예, 아버님. 저는 물러나와 춘서 도련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 집에서 가장 시끄러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새벽닭. 아니면 빨래터 아주머니들의 수다. 그것들을 조용하게 만들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어른들이 모여 정치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큰일이야. 당파 싸움은 점점 심해지고 과거 시험도 공정하지 않다더군. 뒷돈이 오간다는 소문도 있고. 안채로 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요즘 쌀값이 또 올랐대요. 간장값도 올랐다던데. 이러다 우리도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영감님 성정이 까다로우셔서 매일 조마조마해요. 세마님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떡집 딸이라고 무시당하시는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가장 시끄러운 건 소리가 아니라 걱정이구나. 이 집안 곳곳에서 들리는 건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불안과 걱정의 소리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가득한 긴장감이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걱정을 어떻게 조용하게 만들지?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 아주머니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아주머니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요, 마님? 오늘 저녁 식사는 제가 준비하고 싶어요. 대신 남은 재료들을 다 모아주세요. 영감님이 부엌 출입 금지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님께서 저를 시험하고 계시거든요.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남은 재료들 다 모아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떡집 딸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밀가루, 쌀가루, 팥, 콩, 호박, 무, 김. 애매하게 남은 재료들이 수북이 쌓였어요. 좋아, 이걸로 특별한 걸 만들어보자. 저는 먼저 찰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떡이 아니었어요.
콩으로 눈을 만들고 김으로 입을 그려 넣어 사람 얼굴 모양으로 만들었죠. 어머, 저게 뭐요? 아주머니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얼굴 떡이에요. 이 집안 사람들 얼굴을 본떠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시아버님 얼굴을 닮은 떡을 만들었어요. 동그란 얼굴에 수염을 검은깨로 표현하고 눈썹은 김으로 굵게 그렸죠. 아이고, 영감님이랑 똑같아요. 아주머니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은 춘서 도련님 얼굴, 시어머니 얼굴, 하인들 얼굴까지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먹밥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평범하지 않았죠. 김으로 싸서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 앞면에 재미있는 글귀를 써넣었어요. 오늘은 걱정 금지. 웃으면 복이 와요. 밥 먹고 기운 내세요. 해가 질 무렵 저는 이 음식들을 소반에 담아 집안 곳곳에 돌렸습니다. 사랑채에 계신 어른들께는 얼굴 떡을 보냈어요. 이게 뭔가? 시아버님이 떡을 보시고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옆에 있던 어른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허, 이거 영감님을 닮았구만. 이 수염 좀 보시게. 뭐? 날 닮았다고? 시아버님이 떡을 들여다보시더니 입가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이 며느리가 참.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안채에 계신 아주머니들께는 주먹밥을 보냈습니다. 어머, 이게 뭐요? 오늘은 걱정 금지라고 써 있네요. 귀엽기도 하지. 아주머니들이 깔깔 웃으며 주먹밥을 먹었어요. 부엌에는 제가 직접 내려가서 떡을 나눠드렸습니다. 아주머니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마님, 고맙습니다요. 그리고 저녁 무렵 저는 마당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횃불을 밝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니, 춘서서방님, 하인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장터 소문 패러디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장터에서 본 별난 사람들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장터에 장독보다 얼굴이 더 붉은 양반이 와서는 술값을 깎으려 하더이다. 하하하. 하인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반이 갓에 바람 구멍이 뚫려서 화내면 머리 위로 김이 새더이다. 푸아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장터의 웃긴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술 취한 선비 이야기, 개한테 쫓기는 원님 이야기,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은 아이 이야기. 마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시아버님도 입가에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시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시끄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 걱정 소리입니다. 걱정 소리. 예. 이 집 곳곳에서 들리는 걱정과 한숨 소리가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세상 걱정, 안채에서는 살림 걱정, 부엌에서는 눈치 걱정. 모두가 걱정하느라 집안이 무거웠습니다. 시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그 걱정 소리를 웃음으로 덮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마음을 시끄럽게 합니다. 하지만 웃음은 소리를 내면서도 마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웃음이 마음을 조용하게 만든다. 예. 한번 크게 웃고 나면 걱정이 조금 작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 집안 사람들이 걱정 대신 웃음을 내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영감, 오늘 며느라기 말이 맞는 것 같소. 요즘 우리 집이 너무 무거웠소. 모두가 걱정만 하며 살았지. 시아버님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웃겨보려는 재주는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내 몸개그가 이 집안을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마. 그 말 끝에
아주 작게. 정말 쌀알 한 톨만큼 작게. 입가가 위로 올라간 걸 저는 봤습니다. 됐다. 0.3 미소 확보. 며칠 동안 잠잠하길래 저는 안심하고 떡반죽 레벨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아버님이 제 방 앞에서 부르셨어요. 며느라, 예, 아버님.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집안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 채워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요? 그렇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말이다. 이번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다. 예, 아버님. 아이고, 또 시작이다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꿀꺽 삼키고 대답했죠. 예, 아버님. 해가 지기 전까지 채워보겠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번에는 우스운 걸 가져오라 하더니 이번엔 보이지 않는 거라네. 영감님도 취미가 특이하시지. 춘서 서방님이 다가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각시, 괜찮겠소? 글쎄요. 안 괜찮아 보여요? 얼굴이 떡매에 깔린 떡 반죽 같소. 위로가 하나도 안 되네요, 서방님. 그래도 해야지요. 이미 떡집 딸은 굳어질 대로 굳은 반죽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공기, 바람, 온기, 냄새, 마음, 눈치, 눈물.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먼저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들, 오늘은 제가 떡을 찍겠습니다. 대신 이 집안 사람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며 떡을 찍게 해주십시오. 아주머니들이 물었죠. 이름을 부르며요? 예. 배만석 어르신 드실 떡 질기지 말고 쫀득하게, 배춘서 도련님 드실 떡 공부 잘하게 기운 나도록. 이런 식으로요. 아주머니들은 재미있겠다며 깔깔 웃고 정말로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떡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영감님 떡 나가신다. 큰 주인마님 허리 안 아프게 찰기만 살짝. 둘째 도련님 방귀 덜 나게, 소화를 잘 되게. 부엌엔 어느새 사람 이름과 웃음이 가득한 소리가 맴돌았어요. 그 떡을 찌면서 온기와 함께 따뜻한 떡 냄새가 집 안구석구석 퍼져나갔죠. 그래, 향기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야. 다음으로 저는 사랑채 마루에 작은 화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각자 이 집안 어른들 자랑을 한 가지씩 말해봅시다. 영감님이요. 화낼 때 목소리가 커서 멀리서도 알 수 있습니다. 큰 주인마님은 밥을 많이 주십니다. 가끔 너무 많이 주셔서 슬프긴 하지만요. 이상한 자랑들이 쏟아졌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 사람들 표정이 점점 풀어졌어요. 화로의 불빛과 사람들의 말이 섞여 어딘가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가 피어올랐죠. 점심때가 되자 저는 안채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수틀 앞에 앉아 조용히 물으셨죠. 이번에는 또 무슨 기묘한 일을 벌이고 있느냐, 며느라가. 이 집안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우라는 명을 받았사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채워 넣는 중이옵니다. 무엇으로 말이냐? 향기와 온기와 그리고 기다려주는 시간으로요. 해가 서쪽으로 조금 기울 때쯤 시아버님이 드디어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라, 이리 나오너라. 마당엔 온 집안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마치 제가 공개 심판을 받는 죄인이라도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님이 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집안을 채웠다 하였느냐? 예, 아버님. 어디 보자. 공기가 더 늘었느냐? 바람이 더 불었느냐? 집안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차분히 말했죠. 먼저 부엌에는 이름 부르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님도 오늘 떡을 드실 때
만석 어르신 떡 나간다 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뜻이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이 부엌에 가득 차 있사옵니다. 부엌 아주머니들이 슬쩍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채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가득하냐? 쓸데없는 걱정을 쓸데없이 웃게 만드는 농담과 장난기가 가득하옵니다. 농담이 집안을 채운다고? 예. 걱정 소리는 쉽게 커지지만 한번 웃은 사람은 그만큼 덜 걱정하옵니다. 오늘 낮 내내 아버님을 닮은 떡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웃겼사옵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또 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히 덧붙였죠. 안채에는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가득하옵니다. 시아버님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기다림이라. 예. 아버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것은 사실 저를 쫓아내려는 마음에서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집 며느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으셨던 것, 그 기다리는 마음이 이 집안을 보이지 않게 채우고 있었사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치마 자락을 건드렸어요.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예전에 그대가 그러지 않았소. 언제 말인가? 첫 며느리 드릴 때도 서툴러도 좋으니 이 집의 뿌리를 내릴 마음이 있는지 보고 싶다고. 집안 사람들이 슬며시 웅성거렸습니다. 시아버님 얼굴이 어쩐지 옛날 기억을 꺼낸 사람처럼 굳어 보였어요. 그땐 그 말도 끝내 며느리에게 하지 못했지 않았소. 엄해 보이느라, 채통 지키느라. 시어머니의 말이 나긋나긋했지만 묘하게 깊숙이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레 말했죠. 아버님, 시아버님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떡집 딸이라 미천하게 보이실 수 있사옵니다. 예법도 서툴고 말도 많고 웃음도 많사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나의 집이라 부르고 이 집 사람들을 나의 사람들이라 부르고 싶사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웠다는 게 그 마음이란 말이냐? 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 함께 웃어주는 마음, 서툴러도 기다려주는 마음. 이 집안에 그걸 깔아놓고 싶었사옵니다. 마당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무언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화로의 불꽃이 잠깐 흔들리고 떡지는 냄새가 더 진하게 번졌어요. 시아버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라가, 예, 아버님. 너는 많이 시끄럽다. 마당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움이 꼭 나쁘지만은 않구나. 어디선가 누군가가 에이 영감님도 웃으셨다 하고 속삭이자 사람들이 동시에 푸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일부러 못 들은 척 제게 다가와 손을 얹으셨어요. 오늘부터 이 집안 떡과 웃음과 바람은 내가 맡아라. 예. 집안 기운이란 게 별건가? 배고플 때 떡 냄새 나고, 답답할 때 바람 들어오고, 우울할 때 웃음 터지는 집이면 그게 좋은 집이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헛간 쪽에서 강한 바람이 한번 휙 불어왔습니다. 춘서 서방이 옆에서 제 귀에 속삭였어요. 각시가 승리하셨소. 아직 일단락만 지은 거죠. 앞으로 살 날이 더 무섭네요. 그래도 오늘은 떡집 딸이 집안 공기를 다 바꿔놓았소. 그 후로 풍해연에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패씨 집안, 예전엔 채통만 높고 웃음기 하나 없던 집이었는데 말이여. 그러게 말야. 요새는 떡 냄새랑 웃음이 같이 난다더라. 며느리가 떡집 딸이라던데. 그 며느리가 집안 바람까지 갈아엎었다 카더라. 집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아버님은 가끔 사랑채에서 웃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시어머니는 부엌에 내려와 아주머니들과 떡 반죽을 같이 하고 춘서 서방님과 저는 마당을 거닐며 이런저런 쓸데없는 농담을 나누게 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집안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많아졌다는 거였습니다. 큰 주인마님, 오늘 허리는 좀 어떠십니까? 길동아, 오늘은 내 얼굴이 북처럼 부었구나. 보리야, 오늘 떡은 어떤 마음으로 찌었느냐? 그리고 매년 제사 때면 시아버님은 꼭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복은 떡집 딸 하나 잘 들인 덕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집안을 채운 시끄러운 복이지. 그 말에 저는 늘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시끄럽게 살겠습니다. 그래. 그래야 집이 안 썩는다. 떡 냄새, 웃음소리, 바람,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이 풍해연 배씨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여전히 분주하게 떡을 찢는 한 사람. 강보리, 떡집 딸 출신 조선 양반댁 며느리의 시끌벅적한 날들은 오늘도 쫀득쫀득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